박근택. 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근택 의원님. 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신상 문제에 관한 얘기를 이제 그만 좀 하고 싶은데 또 잠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11사람에게 1억 4천을 차용했다는 그 사안, 여기에 대해서 마치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어제도 오늘도 녹음기처럼 같은 내용의 공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건 차용 사실 또 차용증, 이것은 후보자가 재산 등록을 할 때 공개적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드러난 사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누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숨겨놨는데 발견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신고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 일부가 그 문제를 제기하듯이 만약에 이게 부정한 거래였고 숨기고 싶은 사실이 있었으면 그냥 몰래 받아서 쓰면 되지. 굳이 차용증을 왜 작성을 하고 또 어떤 재산 등록을 했겠습니까? 일부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니까 저렇게 몰아간다라고 지금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도 이 정도 되면 수사를 중단합니다. 왜냐? 아무것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한 거래가 아닌 것이 너무도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오전에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2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짧게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보통은 정치자금 수수 액수가 2억이 넘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걸로 보통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벌금을 600밖에 선고를 안 했습니다. 이 얘기는 법원이 이 사안은 무죄나 다름없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버렸던 그 판사와 또 집행유예라는 1심을 유죄 판결을 선고했던 그 판사의 체면과 그동안의 그 과정, 이걸 한꺼번에 뒤집기가 어려워서 그랬을 뿐 나는 이걸 사실상 무죄라고 본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도 이 해석에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을 과거에 지내시고 윤석열 정권에서 공기업 사장을 지내신 어떤 분께서는 그 사건을 지켜보고 저에게 논평하시기를 이것은 혹 법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사실상 가벌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법적으로 해석을 해주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건들이 좀 무죄가 되거나 수사가 불기소에 입건 유예에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적은 형량일방적 유죄가 되고 또 많은 추징금을 내야 하다 보니까 오늘날처럼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참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이 청문회의 그 제도 본질에 맞게 정책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3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노동의 사각지대가 점점 더 넓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용부의 작년 통계를 보니까 비정규직이 845만 9천 명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38.2%를 차지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88만 명, 공공무기계약직은 31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 공공 부분의 영역에서도 학교 급식 조리사나 공공기관 청소 노동자처럼 어떤 정규직의,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차별적인 정규직, 이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또 택배기사나 또 라이더라고 합니까, 배달 기사들처럼 이런 분들은 어떤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상태에서 정말 불안정한 주위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게 정치라는 신념을 가진 분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역대 어느 총리보다도 이 어떤 근로자들의 불안한 지위를 해소하고
또 처우를 향상하기 위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실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또 희망을 하는데 어떤 뭐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큰 포부를 갖고 시작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얼마나 정책으로서의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그 약자라는 측면에서 해결돼야 될 측면도 있고, 그러나 동시에 고용 형태 자체가 상당히 유연화되는 어떤 시대적 추세도 반영하는, 세계적 추세도 반영하는 것이 있어서 딱 잡은 정답을 맞추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민노총 출신의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현장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이런 정치적 해결법을 찾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한 걸음 진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그렇게 노동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분들의 고민과 지혜, 해결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잘 조율되도록 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각도에서 저도 관심도 갖고 공부도 더 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많이 다뤘던 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이렇게 제가 배워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광주 그 금호타이어에 지난 5월에 큰 화재가 나서 근로자들 그 고용 위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나중에 보충 질의 때 그 문제는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규택